상담 실습 182번 전문 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폭법 제14조. 이 전문 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과 상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이하를 전담기구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ASCA라는 학교상담 프로그램 국가규범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학업, 두 번째는 진로, 세 번째는 개인 사회성 발달을 말한다. 상담 실습 183번 피해 학생의 보호 학폭법 제16조. 첫째,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학폭법 첫 번째는 학 내외의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두 번째, 일시 보호하고, 세 번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네 번째, 학급 교체. 5번은 전학이었는데 삭제되었고, 6번은 그 밖에 피해 학생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것이 피해 학생 보호 학폭법 제16조. 184번 상담 실습에 피해 학생의 치료 비용 지원은 학폭법 제16조인데 여섯 번째, 피해 학생이 전문 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담 등을 받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해 학생이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15조에 따른 학교 안전공제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에 가해자 보호자에게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 실습 185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폭법 제7조인데 첫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둘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세 번째, 학교에서의 봉사. 네 번째, 사회봉사. 다섯 번째, 학교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번, 출석 정지. 7번째, 학급 교체. 8번, 전학. 9번째, 퇴학 처분.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폭법 제7조. 상담 실습 186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폭법 제15조는 첫째, 학교장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상담 실습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학폭법 제15조. 두 번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실시해야 한다. 상담 실습 187번 분쟁 조정. 학폭법 제18조.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상담 실습 분쟁 조정 학폭법 제18조. 2번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상담 실습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학폭법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제20조의 첫 번째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학폭법 제20조 제2항. 두 번째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학계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상담 실습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학폭법 제20조의 3번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학교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의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폭력 신고위원 네 번째,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될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학부법제 20조 다섯 번째,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다섯 가지. 시향담 실습 189번 청소년의 자살의 특징. 첫째, 충동적이어서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피암시성이 강하다. 네 번째, 사회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상담 실습 청소년의 자살의 특징 네 가지. 충동적이고 순간적에 발생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암시성이 강하고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상담 실습 190번 청소년 자살의 위험 요소. 상담 실습 청소년 자살의 위험 요소의 첫 번째 의미는 자살을 부추기고 하게끔 영향을 주거나 하도록 하는 요인. 청소년의 자살 위험 요인의 개인의 특성 두 번째는 과거 자살 시도, 우울감, 낮은 자존감, 충동적 경향 및 감정 조절의 어려움, 술과 약물을 사용한다. 이것이 청소년의 자살 위험 요인. 상담 실습 청소년의 자살 위험 요인 세 번째는 가족의 특성, 학대 피해 경험, 이혼 사망 등 상실, 가족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청소년 자살 위험 요인 세 번째. 청소년 자살 위험 요인의 네 번째는 학교 및 또래 환경의 특성, 교사의 편애나 무관심, 따돌림의 경험,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 학업 성적 및 진로 문제 등이 있다. 이것이 청소년 자살 위험 네 번째. 청소년 자살 위험 다섯 번째는 사회 환경적 특성, 자살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나 자살에 관한 선정적 언론 보도. 이것이 청소년의 자살에 위험하는 요인이다. 다섯 가지. 상담 실습 청소년 자살의 보호 요인은 첫 번째 의미, 위험 요인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 즉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자살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다. 상담 실습 청소년의 자살 요인, 보호 요인의 두 번째 개인의 특성은 자기 호등감, 문제 해결 중심적 대처, 자존감 등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청소년 자살 보호 요인의 두 번째 개인의 특성. 청소년 자살의 보호 요인 세 번째 환경적 특성은 가족 지지, 교사 및 친구의 지지, 학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정도 등이 있다. 이것이 청소년 자살 보호 요인 세 번째 환경적 특성. 상담 실습 청소년 자살 보호 요인 세 가지는 의미랑 개인의 특성, 환경적 특성을 나뉜다. 상담 실습 192번 인터넷 과몰입 상담 시 탐색 영역 및 탐색 방법. 상담 실습 인터넷 과몰입 상담 시 탐색 영역은 첫째, 내담자가 도움을 청하게 된 주호소 문제를 파악한다. 이게 탐색 영역의 첫 번째. 탐색 영역의 두 번째는 문제사의 이해이다. 탐색 영역의 세 번째, 사회적 관계 및 가족사를 이해한다. 탐색 영역의 네 번째, 발달적 의학적 정보를 수집한다. 탐색 영역의 다섯 번째는 정신상태에 대한 고려이다. 이것이 인터넷 과몰입 상담 시 탐색 영역. 첫째, 내담자의 도움을 주게 된 주호소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사를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 및 가족사를 이해하고 발달적 의학적 정보를 수집한다. 정신상태를 대해서 고려한다. 상담 실습 인터넷 과몰입 상담 시 탐색 영역 및 탐색 방법 중에 탐색 방법은 첫째, 면접을 통한 평가. 탐색 방법 두 번째, 척도를 통한 평가. 탐색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 면접 통한 거, 척도를 통한 거 두 가지가 있다. 상담 실습 행위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비행 분류 와이너가 제시했는데 비행 분류. 비행은 네 가지로 나뉘는데 사회적 비행, 성격적 비행, 신경질적 비행, 정신병적, 기질적 비행이 있다. 와이너라는 사람이 제시한 사회적 비행 등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비행의 하위 문화의 한 성원으로 저지르는 비행. 이게 사회적 비행인데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비행 하위 문화의 한 성원으로 저지르는 비행. 행위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비행 분류 두 번째 와이너가 제시한 성격적 비행은 비행자의 비사회적인 성격 구조에 비롯된 비행이다. 이것이 성격적 비행.
행위자 심리 특성에 따른 비행 분류 와이너가 제시한 신경증적인 비행은 일시적인 위기로 인하여 비행자가 자신의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저질러지는 비행. 이것이 신경증적인 비행. 행위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비행 분류 중에 와이너가 제시한 마지막 정신병적 기질적 비행은 정신병이나 기질적 뇌이상으로 인한 비행 행동이다. 행위자 심리적 특성에 따른 비행 분류 와이너가 제시한 와이너의 비행은 사회적 비행, 성격적 비행, 신경증적 비행, 정신병적 기질적 비행이다.